자, 90페이지 가보면 윗글에 드러난 하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먼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거고 이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는 하먼의 주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장을 파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핵심어가 나왔어요. 하먼. 그래서 하먼이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 자, 2번 문항 가보면 자, 기업과 니은의 주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과 니은 자,의 주장이고 자,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의 밑줄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1문단에 둘째 줄과 다섯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1문단에 흉이라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기억. 그 다음에 수설. 자,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문단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온 걸 봤을 때 여기 부분하고 요 부분이 근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문항이 풀릴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A와 B에 대한 하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또 하먼이라는 분이 등장했고 A와 B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문단에 둘째 줄과 아홉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이제 1문단, 2문단, 3문단. 3문단으로 가보니까 A라는 것이 지식.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죠. 지식. B라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거. 자, 얘도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식이 뭔지, 그리고 이제 예술이 뭔지를 여기서 설명을 일단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윗글의 하먼과 또 나왔어. 반복법의 효과는 짜증. 네. 자, 그래서 보기에 이제 프리드를 비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게 뭐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먼이라는 분의 주장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 보기에 프리드의 또 역시 주장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둘 사이에 이제 비교를 해봐라고 했고, 이 비교 내용은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비교하라는 거는 이게 이제 공통점이 있는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찾아보세요 라는 거. 맞는 말이 뭐냐라는 거. 자, 그래서 프리드를 딱 읽었을 때, 보기를 읽었을 때, 이거 지금 지문의 어느 부분하고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윗글하고 역시 보기하고 관련성을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항 한번 보시면 문맥상 가와 바꿔쓰기 이렇게 있습니다. 문맥상이라고 그랬죠. 적절한 것은 집어넣으란 얘기고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줄이 어휘문항이 있는데 하나만 밑줄이면 지문 읽기 전에 그렇죠? 풀어버리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가의 위치가 어딨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6번째 문단에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6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문단이 어디야?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부분. 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문장을 읽어봤지. 주다. 뭘 주냐면 지위를 줘요. 무엇의 대상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의 지위를 주다라는 겁니다. 인형 정도를 보니까 무엇의 지위를 주다. 그럼 결국에는 지위를 우리만 바꿔 넣어보니까 부여하다. 그렇죠? 지위를 부여하다가 되겠네. 그냥 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4번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밑줄이 하나면 바로 풀어야 된다. 자, 이제 지문의 내용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시험을 좀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 자, 휴먼.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주체, 인간,
휴이라는 이 주체가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느냐. 자, 이때 이제 휴이라는 이 분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것,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이다. 자,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 매 순간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이지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를 볼 때 예를 들어주죠.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 등은 달라진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휴은 성질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휴은 매 순간 특정한 성질하고만 받는 거지 동일한 객체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에 대해 이제 후설은 한번 봅시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를 했고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자, 그래서 이 객체라는 거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객체로 존재한다. 변화하는 객체 성질들은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 성질, 이거는 그냥 일시적 장식일 뿐이다.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그래서 이제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춰야 하는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본질적 성질. 자, 그래서 이 본질적 성질의 핵심어구나 일시적 성질과, 그래서 일시적 성질은 매 순간 변화하는 거고, 본질적 성질은 그 필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히 갖추어야 하는 건데 그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갖춰야 되는 성질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주체가 이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휴은 객체는 특정한 성질일 뿐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동일한 객체는 없다. 후설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두 가지 일시적 성질과 본질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시적 성질은 일시적 그냥 장식일 뿐이지만 본질적 성질이 존재한다. 그래서 전자는 감각, 그 다음에 후자는 즉 일시적 성질은 감각으로, 본질은 지성으로 파악해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이에 비해 하먼은, 등장을 하는 하먼이라는 분, 흉과 후설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 흉과 후설, 인간을 중심으로 객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네요. 자, 그는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하였는데 중요한 특징은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는 거야.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에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도 객체 중 하나다라는 거. 흉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자, 흉과 후설, 바로 인간의 사유와 관련을 지어서 객체를 탐구했다. 자, 그런데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자,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등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자,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바로 미학이다. 그래서 이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해야 될 학문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요,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과 지식,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죠. 자, 바로 하먼의 지식, 개념, 이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을 하거나 또는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지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예를 들어주죠.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당한다. 그래서 양초의 예를 들어줬고요. 왁스로 이루어진 것.
자, 바로 구성요소죠. 이 구성요소하고 연결이 되는 거. 얘는 이제 구성요소. 그 다음에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 자, 이것이 바로 외부에 미치는 효과다라는 거죠. 자, 그는 전자와 같이 이제 전자죠. 바로 구성요소.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는 아래로 환원하기. 그래서 아래로 환원하기라고 불렀다. 즉,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요소. 자, 후자와 같이 후자는 외부에 미치는 효과예요.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이것을 위로 환원하기.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 이것이 지식의 유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는 환원하기를 통해서 객체를 서술하는 것을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적 표현이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 즉 직서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식과 무관한, 즉 앞에 이제 설명을 했죠.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되지 않고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지식과 무관한 거죠. 이런 인지활동이 가능하다. 자, 그는 이러한 인지활동이 예술이고, 바로 이것이 예술이고, 이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일상적인 우리의 아름다움과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예술과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빨리 정리를 멈춰서, 이때는 이제 반드시 멈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머는 지식이라는 거, 결국에는 환원하기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환원하기는 직서적 표현이기 때문에 미적 효과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환원하지 않으면서 지식과 무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머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예술의 아름다움은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 은유네요, 은유. 자,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은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지각할 수 없는 객체, 그 다음에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이 사이의 긴장이 바로 은유다.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성질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거. 자, 예컨대 예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거죠.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와 같은 직서적 표현에서, 자, 이거는 이제 직서적 표현이죠. 직서적 표현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바로 환원하기, 즉 지식을 이용한 거야. 우리는 교사의 성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교사는 우리가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그래서 이 지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지적 표현은 미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 은유를 사용했네요. 라는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을 해요 라는 거. 자, 그래서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가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 자,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자, 그래서 지금 객체와 성질, 양초의 성질의 긴장, 이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은유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다라는 거. 자,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하여, 이제 유추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가면, 네 번째 문단에서 은유예요. 자, 그래서 이 은유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서 하머는 자,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계속.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는 거. 감상자를 중시했습니다. 은유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예술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때 바로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예술을 예술과 독자 등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체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자, 이제 형식주의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예술이라는 것이 바로 분리가 된 자족적인 단위체, 즉 독립적이라는 거죠.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하는데, 자, 이 연극성의 개념을 또 설명했습니다. 연극성은 그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 두 번째,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것. 자, 이걸 연극성이란다. 이거를 배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들은. 자, 근데 하머는 이러한 입장에 반대를 했고요. 연극성을 긍정했다.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 그래서 이 연극성을 통해서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을 하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이 혼성체를 바로 미학의 대상으로 봤다라는 것.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했던 기존의 형식주의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자, 그래서 형식주의 다시 설명을 하죠. 바로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켰다.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게 형식주의인데 지금 하머는 새로운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하머는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의 정치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을 하더라도 이제 융합을 한 바로 이 혼성체가 결국에는 실용적 목적과 사회 정치적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 하머는 그 감상자의 개입을 지금 긍정을 했다는 거죠. 즉, 연극성을 긍정을 했습니다. 반대, 형식주의자들은 연극성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연극성이라는 것이 그 하머니 중시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렇게 융합된 이 혼성체가 결국엔 예술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니까 합쳐져도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문단으로 가서요. 자,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먼의 관점은 자, 그래서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에게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하먼의 관점은 인간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을 하면서 예술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하먼의 미학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는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대상을 객체로 삼았다는 거, 두 번째 감상자를 객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윗글에 드러난 하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5번으로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객체에 갖고 있는 관념이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여겼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름다움이 핵심이고 지금 관념이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머니 이야기한 이 아름다움 네 번째 문단의 8째 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8째 줄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8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 의미를 파악하고 노력하는데 이때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되죠.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그 과정은 바로 유추를 활용해서 객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이 과정이에요. 그쵸? 근데 5번 선택지는 관념이 공고해지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념이 공고해지는. 그래서 관념이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 과정은 관념이 공고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의 여덟째 줄부터 끝부분이 근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항. 자, 기역과 니은, 즉 흉과 후세 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3번을 한번 가보면, 자, 니은. 후설은 객체의 성질을 매 순간 변하는 성질과 객체를 객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성질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네요. 첫 번째 문단에 6째 줄부터 8째 줄로 한번 가볼까요? 1문단의 6째 줄과 8째 줄, 즉, 일시적 성질과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거로 바로 일시적 성질이 바로 매 순간 변하는 성질, 객체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본질적 성질이다라는 것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이 3번이다. 자, 3번. A와 B에 대한 하원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A하고 지금 B가 세 번째 문단에서 지식과 예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답이 5번인데 한번 보면 A와 B 모두 객체를 환원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환원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 판단해야 되는 게 객체를 환원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문단에 8째 줄로 한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예술은요, 바로 환원하지 않으면서, 즉 지식과 무관한 이것이 바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은 결국에는 B는 환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는 틀렸구나. 그래서 모두라는 단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4번 문항으로 가서 자, 공통점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미국의 미술평론가 형식주의자를 부르는 프리드. 형식주의자네요. 프리드. 자, 형식주의 어디서 언급을 했냐? 5번째 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본문의 5문단에서 지금 하먼은 형식주의, 즉 예술성에 긍정을 했고, 그래서 형식주의를 비판을 했고, 프리드는 형식주의니까 예술성이라는 것을, 연극성을 부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된 적은 연극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감상자나 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예술작품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연극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자, 그가 비평을 할 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객체의 본질과 같은 것이 아니라 형태, 색상, 면 등 작품 외면에 드러나는 작품의 특성이다. 그는 작품 속 다양한 요소들이 맺는 관계에서 예술작품의 의미가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 작품 속에 요소들이 맺는 관계에서 예술작품의 의미가 드러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찾아볼 때 정답은 4번인데 보면 하먼은 연극성을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프리드는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할 것. 자, 일단은 프리드 먼저 판단을 해보면 연극성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보기의 셋째 줄에서 언급을 했어요. 보기에 셋째 줄에서 언급을 해서 맞는 말이죠. 자, 그럼 하먼 연극성은 필요하다라는 거 5번째 문단에 5문단에 넷째 줄과 5째 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단으로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자, 연극성을 배제하는데 하먼은 이 부분이죠. 그 입장에 반대를 했고 연극성을 긍정하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극성을 긍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뭘 판단해야 돼? 예술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죠? 예술을 완성. 예술의 완성. 여기 보면 첫째 줄이네요. 첫째 줄에 보시면은 예술은 감상자의 기입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결국에 이 연극성이라는 것은 지금 감상자와 여기 부분이죠. 감상자와 상호작용하게 되는 게 연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과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까지. 그렇죠? 그래서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되겠네. 노문단의 넷째 줄부터라기보다는 첫째 줄부터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